저는 부여군 외산면 수신리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추연홍입니다. 8년 차로 품종은 후브락스입니다. 반갑습니다. 혼자서 여기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1200평이고 383주를 심었습니다. 과수원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과수원에 나오면 잎 상태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잎 색이 너무 진하면은 질소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과 나무가 크는 데는 좋지만 질소가 많으면 과일이 좀 맛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잎 색이 적당한가. 잎이라는 것은 그 나무의 얼굴과 같아서 잎이 건강하고 싱싱해야 좋은 결실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나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저 소리는 조류 퇴치기입니다. 부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가들의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줘서 제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과수농사 짓는 사람한테 이 조류는 굉장히 참 골칫거리입니다. 반 정도만 먹어도 그냥 그래 너희들도 먹고 살아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툭툭 한 번씩 찍어 놓으면 그게 바로 상품성이 없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공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못 오게 접근 금지. 사과는 타자 수정 작물입니다. 그래서 품종이 다른 것과 같이 심어야 수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동일 품종만 심으면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한 10% 정도는 수분수락해서 이건 뭐 주 작물을 수정시키기 위한 걸로 심은 겁니다. 그럼 사과 나무를 심으면은 수확할 때까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묘 회사에서 나무를 사오면은 2년 차가 됩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첫 해는 가지를 받고 이 수영을 만들고 하는 데 주력을 하고 그 다음 2년 차부터는 달 수 있습니다. 나무 상태를 봐가면서 늘려가면은 7, 8년 정도면 피크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과나무는 8년째로서 최고 정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사과나무는 10월에 수확한다고 들었는데 9월에 해줘야 할 사항이 있나요? 모든 식물은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분 관리를 위해서 관계 시설, 여기 이제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시설을 잘해서 언제든지 식물이 필요한 양만큼의 수분이 공급되면 최적이 될 수 있겠죠. 장마철에는 균, 단저라든가 갈반이라든가 이런 균에 의한 피해가 많은데 이제 9월 되고 날씨가 선선하면은 또 사과의 당도가 조금 올라가고 그러면은 벌레들도 맛있는 걸 알아서 충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물을 매일 주시나요? 네. 매일 조금씩 필요한 만큼 올해는 또 특히 비가 많이 와서 토양의 습도를 봐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줍니다. 토양의 습도를 좀 파가지고 뭉쳐서 이제 적당한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과를 한 적과의 결과물이죠. 따낸 거 손으로 따는 거죠. 이 정도 되는 건 손으로 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농약과 비료는 언제 주고 언제 끊으시는지. 경북대학교에서 제시해준 10회차를 기본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화상병이 돌고 있어서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화상병 약을 거기에 3회를 더하고 그렇게 해서 한 13회, 14회 또 비 올 때 이제 막 응급 농약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방제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뭐 드론 방제나 아니면 자가 방제 이런 식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는 500리터 SS기라고 과수농가 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과는 응애 같은 게 있어서 이 드론이 위에서 쏘면은 이 밑에 부분은 뭐 양력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서 맞겠지만 저 한 2m 저런 데는 잘 과연 맞느냐 이게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드론을 사서 한번 SS기 반, 드론 반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병이 어떤 것이? 품종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농가들이 하는 후지 계열, 제 사과도 후지 계열의 변종입니다. 후지 계열은 갈반이라고 해서 갈색무늬병이라고
잎이 노랗게 돼서 떨어집니다. 또 추석 때 많이 드시는 홍로 같은 경우는 탄저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보통 껍질이 얇은 사과일수록 탄저에 약해서 특히 탄저 한번 걸리면은 수확을 거의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민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홍로는 탄저, 후지계열은 갈반에 제일 민감하게 보고 있죠. 그러면 탄저병이랑 그 갈반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방을 하고 방제를 해야 하는지. 각 지역마다 다 그렇지만 부여 지역도 부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해주는 방제력과 또 경북대학교에서 제시받은 자료 이런 걸 종합해서 제가 나름대로 방제력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과수화상병이 사과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병이잖아요. 근데 과수화상병이 걸리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과수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화기에 벌에 의해서 옮겨지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자기가 전정하지 않고 외부 인력들을 사서 전정을 하는 경우에 소독을 미흡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과 품질을 좋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결국은 품질 좋은 것은 잎이 건강하고 햇빛을 많이 받아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이 당분으로 만들게끔 해주는 것이 사과 맛을 올리는 최고고, 거기에 이제 사과의 경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칼슘이 이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좀 신경 써주고 이런 거죠. 그럼 칼슘은 언제 뿌리는 거예요? 칼슘은 개화 30일에서 40일 사이에 90%를 흡수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마이스터 대학에서 칼슘 전문가한테 배웠어요. 그러고 나머지 이제 수확기에 10%를 흡수한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때 잘못 치면 또 이게 목록이라 해서 사과가 좀 거칠거칠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서 생각하면서 치고 있습니다. 유통은 혹시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유통은 70%는 개별 소비자들에게 제가 택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피크라고, 애플피크 맛의 정점이다, 사과 맛의 정점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30%는 공판장으로 출하를 합니다. 채소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우리 사과도 결국은 자주 와서 이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